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리튬왕 칠레, 이 리튬왕 칠레를 국내 주요 기업들이 만났습니다. 지난 10일 방한한 니콜라스 그라우 칠레 경제통상부 장관을 포함한 칠레 대표단이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SK온과 연일 만남을 이어간 건데요. 칠레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과 같은 전략 광물의 주요 생산국인 만큼 다양한 관련 협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칠레는 그야말로 세계 최대 리튬 매장국입니다. 무려 세계 리튬 매장량의 42%인 920만 톤이 매장돼 있죠. 전 세계 리튬의 절반 조금 안 되게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또 칠레는 미국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칠레산 리튬을 구매했을 경우에 미국의 자국 우선 정책인 IRA 대응에 유리하죠. 즉 리튬을 전 세계의 절반가량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및 각종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칠레와 협력할 때 국내 전기차 및 배터리 업체들에게 뱅이득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과연 이번 협력 국내 전기차 기업에 좋은 시그널이 될까요?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리튬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리튬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죠. 기사 내용부터 보면요. 국내를 대표하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칠레 정부 인사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칠레 하면은 세계적인 리튬 매장국 가운데 하나죠. 이른바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칠레입니다. 이 기사에 보면 지도가 하나 있죠. 바로 이게 리튬 트라이앵글입니다. 칠레, 그리고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이 3개국을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리튬의 70%가량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2차 전지 기업 그리고 칠레 정부 인사들이 만났으니까 당연히 리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튬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리튬 이온 전지, 이름부터 리튬이 들어가니까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입니다. 물론 이게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가까운 미래에 리튬을 대체할 다른 광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 역시 당분간은 자동차용으로 가장 각광받는 제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변하고 이 전기차가 또 앞으로 어떤 것으로 변해가게 될지 그 속도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리튬과 리튬 이온 전지 이 시장은 앞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연스럽게 리튬의 밸류체인과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튬 가격이죠. 먼저 구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리튬이 있고요. 그 리튬을 소재 기업들이 사서 그걸로 소재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소재를 사다가 배터리 기업들이 배터리를 만들고요. 그 배터리로 자동차 기업들이 자동차를 만들게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재 기업들의 소재 판매 가격은 이 리튬 가격이랑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는 구조입니다. 리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소재 기업들의 판매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실적 악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배터리 그리고 완성차 같은 이런 엔드 쪽에 가까운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영향에서 비교적은 자유로운 편이고요. 이 리튬 가격이 어떻냐? 이거는 SK증권의 리포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2021년 말 그리고 지난해 초쯤 해갖고 리튬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70% 이상 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리튬 광석에서 탄산 리튬을 수출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지노선에 가까워진 수준입니다.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수익 자체가 안 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앞으로 리튬 가격의 하락폭은 다소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닥이냐? 바닥을 논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의 배터리 공급 과잉 문제가 있죠. 모두가 우려했던 문제인데 이게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자체가 다소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경기 측면에서도 상황이 썩 좋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의 내림세가 둔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이게 바닥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소재 기업 입장에서는 비싼 값으로 리튬을 사서 지금 이거를 싼 값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것이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2차 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에코프로 BM입니다. 가장 유명한 거는 에코프로지만 거긴 지주사고요. 직접적으로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는 바로 이 에코프로 BM이죠. 보시면 3분기 영업이익이 459억 원에 그쳤습니다. 1년 전보다 67.6%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게 시장 전망치를 많이 믿던 수준인데요. 사실 전망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지표 그 자체인데 영업이익률이 2.5%에 그쳤으니까 수익성 자체가 상당히 나빠진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매출액 자체는 15% 증가세를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세 자체는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말은 기업 자체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충격에 빠져 있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다소 위안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광물 가격 약세가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실적 악화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4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기사로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앞서도 대략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엔드 쪽 상황은 이거보다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을 보죠.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매출액이 7.5%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40% 넘게 늘었다는 것,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 굉장히 건전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고요. 물론 배터리라고 모든 상황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광물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 측면에 문제가 있고요. 수요 측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소재보다는 상황이 낫다고 해서 배터리 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최근 2차전지 종목들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공급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수요 측면의 문제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고평가, 이런 논란이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점을 모두 다 종합을 해보면요, 이런 문제점들이 2차전지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고평가 문제, 그리고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 이런 문제들이 배터리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 쪽에 조금 더 문제점이 집중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장 미국의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아직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중동발 리스크,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세계 경제에 또 하나의 어떤 타격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예전처럼 2차 전지라고 해서 묻지마 투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시기라는 점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 자체의 흐름,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짚어가면서 꼼꼼하게 챙기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